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원봉사문화 윤영미입니다. 네, 자, 이런 거 사례를 들으셨지만, 그래서 나는 우리 조직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협업과 성과 관리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볼 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살펴보면 ESG 경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란 질문에 41%가 직원의 인식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ESG는 경영층이나 ESG 담당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의 인식과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전사적 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식과 체질이 어디 쉽게 바뀝니까? 자, 스스로 만나고 실천하고 또 느껴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원봉사는 임직원이 직접 사회 문제를 만나 ESG 조직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실천적인 참여 수단으로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ESG 가치 체계부터 자원봉사 시스템까지 유기적으로 준비돼야 하겠죠. 자, 그럼 ESG와 자원봉사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우선 각자의 프로그램이 ESG와 어떻게 ESG나 SDGs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증명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마련한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일단 펼쳐놓으시고요. ESG 영역과 범주 등을 확인해서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결성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없다면요, 이렇게 붉게 표시된 자문서로 접근 가능한 영역과 범주를 저희가 검토해서 체크해 놨으니까요. 프로그램 기획 때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SDGs의 그 세부 목표 같은 경우도 기업이 해결하려는 사회 이슈를 찾아서 연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프로그램과 부합하는 목표와 범주를 찾으셨다면, 자, 이제 다시 성과를 분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자문서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었는지, 성과 관리와 협업 체계가 마련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ESG에 기반한 기업 자문서를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SG 경영과 연결된 기업의 사회공헌 비전과 미션을 정립하고 업에 맞는 특정 어젠다, 즉 사회 문제 영역을 수립하게 됩니다. 어젠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E 또는 S의 범주, SDGs의 특정 목표와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분석이 가능한 지표와 성과 관리, 그리고 이것을 돕는 협업 체계로 운영됩니다. 자, 여기에 임직원이 기업 자원봉사를 주도할 힘이 있다면 더욱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의 ESG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협업과 성과 관리는 결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천드릴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과 오늘 소개된 교육 영역의 진로 사람체, 그리고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 프로그램 중에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죠. 플러깅 사례를 통한 성과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는 쓰레기 활동에 쓰레기 수거 활동에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플로깅 사례입니다. 등산은 물론 강과 하천, 해변에서 진행되는 리버 플로깅, 줍깅, 클린하이킹, 비치코밍 등 세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자, 협업체계 쪽을 보시면요. 환경이라는 사회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은 사회공헌 전략과 연결되는 주요 활동 영역을 선택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MPO는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그리고 활동 데이터의 취합과 성과 분석 등을 담당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어젠다에 맞춘 그 기업 자원봉사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협업의 코디네이팅, 이것도 중요한 역할로 제시해 볼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렇게 이타 서울이라든가 플로깅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임직원의 참여와 성과 관리에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관리는 앞서 이영규 대표님이 발제해 주신 것처럼 자문사 활동의 가치에 대한 성과를 외부 공유할 수 있는 성과 체계를 수립하고 정량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투입과 활동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 봉사자, 기업, 지역의 변화에 대한 지표 정립과 설문이라든가 점수화 등을 통한 분석, 그리고 SDGs나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에 대한 매칭과 서술, 그리고 플로깅의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인한 탄소 감축량과 같은 정량적 분석들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성과를 더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싶다면 지표별로 연간 또 중장기적으로 성과 목표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깅을 진행한 A기업의 실제 사례를 앞선 성과 지표들에 맞춰서 참여 인원과 시간 등의 투입, 노동력에 대응한 경제적 가치 환산, ESG 항목에 부합하는 대응과 비율, 대응 수와 비율 등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정량적 팩트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성과 결과와
설문점수나 뭐 FGI 등을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의 결과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성과 결과를 나눠서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각종 성과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인포그래픽이나 도표, 서술 등을 활용해서 사업 보고서나 지속 가능 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적시해서 공식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플로깅 사례를 들었지만 추천드릴 만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내 정원이나 탄소 중립 캠페인, 플라스틱 제로, 가드닝과 나무 심기 뭐 이런 활동 등들을 저희 한국자원봉사문화에서도 ESG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핑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직접 미세먼지도 측정하고 개선도 해볼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활동이라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진로 사람책 사례를 통해서 협업과 한번 성과 관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CJ 사례에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진로 사람책 역시 교육이라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은 주요 활동을 수립하고 그룹 단위로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MPO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협업을 코디네이팅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변화 목표에 대한 평가 지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로 산업체 역시 플러깅처럼 성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ESG 가이드라인에 S형이 주로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해당 사회 문제인 그 청소년의 변화는 진로 격차 해소라든가 뭐 학생의 진로 영향 등을 지표로 저희가 정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플러깅처럼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해서 각종 보고서나 홈페이지 공식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주도 사례입니다. 자, 자기주는 방금 전에 현대모비스에서 살펴본 사례죠. 임직원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임직원이 환경교육, 복지 등 관심 가는 분야에 맞춰서 팀 구성에서부터 활동 기획, 진행, 결과 보고까지 모두 스스로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기업은 이런 자기주도 봉사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수립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MPO는 임직원이 스스로 어젠다를 찾고 활동할 수 있게 코칭과 컨설팅, 모니터링 하고요. 해당 사회 전문가까지 연계해서 문제 해결에 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성과 분석과 가시화가 가능합니다. 네, 자기주도 봉사의 경우 특히 그 ESG 가이드라인의 그 S7-2번 구성원의 봉사 참여에 매우 적합합니다. 항목성평을 좀 살펴보시면요. 강제 참여가 아닌 참여 의지가 있는 구성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지원 체계인가, 그리고 구성원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이 자기주도 봉사활동과 굉장히 매우 성격이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역시 관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업은 효과적인 사회공헌을 위해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서 MPO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협업의 질적 수준은 결국엔 합의된 목표와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ESG에 입각한 성과지표와 이에 관련된 협업체계로 기업 자원봉사는 보다 효과적인 ESG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PO는 이제 그린워싱을 논할 게 아니라 이처럼 기업과 효과적으로 또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협업하는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자, 작게는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부터 크게는 지속 가능한 사회까지 바라보는 ESG. ESG 경영은 임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기에 가장 전략적인 ESG 경영은 아무래도 임직원이 ESG를 향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직원이 주도하는 기업 자원봉사로 지속 가능한 ESG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저희 한국자원봉사 문화도 함께 고민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